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자연계열 해설 특강을 진행하게 된 수학통계학부 차영준 교수입니다. 지금 모의논술의 경우 대문항 기준으로 3개의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각각의 대문항은 또 소문항 3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문항 기준으로 보면 결국 9문항이 출제가 된 셈이죠. 자, 그런데 이제 대문항 1, 2, 3번 각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대문항 1번은 좀 비교적 평이한 문항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좀 답을 구했고요. 대문항 2번하고 3번은 좀 어려운 문항이라서 제대로 푼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1번 같은 경우하고 또 3-1번은 비교적 또 쉬운 문항이라서 그 문항들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답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그 문항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죠. 자, 지금 문제 1번은 좌표 평면에 지금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원의 중심점이 지금 여기 보면은 0,루트2로 주어져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인데 이 원에 C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X축 위에 A, 0이라는 좌표를 갖는 점 P를 생각을 하고요. A의 범위가 0과 1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A가 하나 주어지게 되면 P가 결정이 되고 이 점에서 원의 접선을 생각을 해서 이쪽 접선, 접점이 T1이고요. 또 이쪽 접선, 접점이 T2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문제들을 보면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직선의 기울기를 지금 M1, M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 M1, M2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것이 1-1번 문제가 되겠고요. 1-2번은 이 두 접선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것이 되겠고요. 1-3번은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그것을 FA라고 할 때 A제곱분의 FA의 극한을 계산하는 거죠. A가 0의 오른쪽에 접근할 때 극한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풀이를 보죠. 먼저 1-1번부터 보겠어요.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 그림을 편의상 여기 지금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일단 이 원, 요 C의 방정식, 그건 여러분들이 쉽게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런가요? 여기 지금 중심점이 0,루트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어떻게 되나요? 1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루트 2의 제곱분 1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서 다시 이제 쓰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뭐 이 식이 되겠죠. 이건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직선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m1이고요. 이 직선은 또 m2인데 그걸 그냥 한꺼번에 m이라고 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겠어요. 그래서 a, 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이렇게 둘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서 다시 말하면 y를 소거하는 거죠. 요 y가 우변에 있는 요 식을 여기다 y 자리에 다 대입을 해서 x만의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x에 대한 방정식 형태인데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중군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프상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접하는 상황이지만 방정식 입장에서는 중군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전개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썼고요. 이 방정식 이것을 0이라고 놨을 때 이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 2가 공통인수로 나오니까 짝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지금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고요. 이게 0이니까 이 지금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다시.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m을 구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a가 0과 1 사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1 빼기 a 제곱이 이제 양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형태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중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게 더 작고요. 플러스 부호가 있는 게 더 큰 거죠. 그래서 M1보다 M2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이게 M1, 이게 M2가 되겠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기울기 M1은 항상 음수고요. 또 기울기 M2는 항상 양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채점을 좀 해보니까 학생들 중에 이 M1과 M2를 바꿔서 쓴 학생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약간 감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 문제 1-1번을 또 다른 풀이를 보면 지금 앞에서처럼 판별식을 쓰지 않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 요거를 전개해서 mx 빼기 ma 그 다음에 y를 넘겨주게 되면 또 빼기 y는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직선하고 점 0, 루트 이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 지금 반지름의 길이 1이 되겠죠. 뭐 이 직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기울기를 m으로 둔 이 직선하고 점 0, 루트 이 사이의 거리가 1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적용을 한 거죠. 그게 1이 나오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분모를 오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뭐 이런 식이 나오죠. 이 식은 사실은 여기서 앞에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얻어졌던 이 식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뒤에는 같은 방법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어요. 1-2번은 지금 탄젠트 세타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뭐 지금 앞에서 그림에서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에서요. 이 왼쪽 직선 요것을 L1 오른쪽을 L2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금 x축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도를 보면 L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각도 요걸 세타 1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x축을 좀 길게 늘려볼까요? 그 다음에 L2 두 번째 직선의 경우에는 요 각도가 세타 2라고 쓰면 결국 x축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이죠. 그럼 이 문제에서의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세타 1 빼기 세타 2가 되겠죠. 지금 세타 1이 더 크기 때문에 세타 1에서 세타 2를 빼줘서 우리가 원하는 요 세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생각을 한 것이 이제 이 풀이죠. 그래서 이 풀이를 다시 보면은 결국 탄젠트 세타에서 세타가 세타 1 빼기 세타 2니까 탄젠트 함수에 대한 덧셈 정리를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1이라는 것이 뭔가요? 그것이 m1이죠. 여러분들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 직선이 x축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 형태로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세타 1이니까 탄젠트 세타 1이 바로 그 직선의 기울기 m1이고요. 탄젠트 세타 2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m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m1, m2를 다 지금 앞에서 1-1에서 구했으니까 그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앞에서 1-1번에서 계산했던 것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또 다른 풀이는 여기 지금 이 점에서의 접선 두 개를 생각을 했으니까 이것을 중심점하고 이어보면 결국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왜 그런가요? 접점을 연결했을 때 이게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되나? 이건 1이죠. 지금 반지름의 길이. 그 다음에 이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 이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여기 지금 0, 루트 2하고 a, 0,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나? 이 거리가 루트에 0 빼기 a의 제곱, a의 제곱이고요. 루트 2 빼기 0의 제곱, 그래서 2가 되겠죠. 그래서 빗변이 이렇게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1인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도가 지금 2분의 세타고요. 이 2분의 세타가 이 각도인 지금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탄젠트 2분의 세타가 어떻게 되나요?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탄젠트 세타는 덧셈 정리를 다시 쓰면 2배의 탄젠트 2분의 세타 나누기 1 빼기 탄젠트 2분의 세타의 제곱이 돼서 지금 분자 분모 이 자리에다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같은 답이 나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어요. 1-3번은 자, 일단은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일단 탄젠트 세타가 지금 양수였죠. 앞에서 지금 계산한 걸 보면 여기 탄젠트 세타가 이 값이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타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세타 0보다 큰 건 당연하고요. 애초에 0보다 큰 걸로 정의를 했었고요. 지금 2분의 파이보다 작다는 거죠. 2분의 파이를 넘어가게 되면 탄젠트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양수니까 이 범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세타가 1/4분면의 각이라서 결국 코사인 세타가 양수가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방금 푼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가 a제곱분의 2배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이쪽 밑각이 세타인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분모분의 분자라는 것이 이 밑변분의 높이가 되죠. 그래서 a제곱분의 2배의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
바로 이 높이가 돼서 이 삼각형에서 정확히 탄젠트 세타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돼서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 빗변은 어떻게 되나요? 빗변을 계산을 해보면 루트 안에 뭐가 되죠? 이 전체를 다 제곱해 a제곱의 제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배의 루트 a제곱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a의 4제곱 그 다음에 4배의 a의 제곱 더하기 1이 나와서 이것은 루트에 결국은 a의 4제곱 4배의 a의 제곱 더하기 4가 돼서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a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빗변이 a의 제곱 더하기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좀 지우고 가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그림을 그렸으면 코사인 세타는 이 그림에서 보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지금 이 길이분의 이 길이니까 a제곱 더하기 2분의 a제곱. 그래서 이것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문제에서 보면 지금 a제곱분의 코사인 세타의 극한이니까 a제곱분의 코사인 세타는 이 a제곱 분자가 약분이 돼서 1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a가 0의 오른쪽에 접근하면은 극한은 당연히 여기가 0으로 가니까 2분의 1이 나오죠. 근데 여기 참고로 이 직각삼각형을 그리지 않고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시컨트 세타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시컨트 함수는 코사인 함수의 역수니까 시컨트 세타 제곱은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1이죠. 이걸 이용을 하면 코사인 세타 제곱을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코사인 세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 부호만 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나서 그걸 a제곱으로 나눠줘서 극한을 계산하면 답이 2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럼 이 문항 1-3에 대해서도 또 다른 풀이가 있는데 앞에서 지금 1-2의 다른 풀이에 코사인 2분의 세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무슨 말이냐면 1-2의 여기 다른 풀이에서 보면 지금 탄젠트 2분의 세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직각이고 이 각도가 2분의 세타인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여기가 루트 a제곱 더하기 1 여기가 1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역시 빗변이 어떻게 되나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1 요거 전체 루트를 제곱해서 다시 또 1을 더해 주니까 결국 a제곱 더하기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어떻게 되나요?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1인 걸 알 수가 있죠. 또 사인 2분의 세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사인 2분의 세타는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코사인 2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를 각각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 여기 지금 다른 풀이에서 보면 코사인 2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를 구했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에서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을 빼준 거죠. 이것도 이제 코사인 함수에 대한 덧셈 정리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각각을 대입을 해서 제곱에서 차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이후의 풀이는 똑같겠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대문항 1번 문제 풀이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2번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주어져 있고요. 지금 f가 가나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네요. 가 경우에 보면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을 만족을 하고요. 나는 지금 x가 2보다 클 때 fx가 x 더하기 2보다 크고 f4는 7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때 지금 2-1번 지금 소문항 2-1번을 보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x 더하기 k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상수 k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2-2번은 x가 2보다 클 때 fx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3번은 f1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보죠. 자, 2-1번 지금 상수 k를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 x가 음수일 때 fx를 x 더하기 k라고 계산이 된다고 문제에서 지금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 지금 주어진 식 가에 대입을 하는 거죠. 편의상 여기 좀 가의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면 fx가 어떤 식을 만족을 하는 건가요? 0부터 x까지의 루트에 f의 t 빼기 t 빼기 2의 dt 더하기 x 더하기 2
자, 이 식을 만족을 한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 지금 fx 대신에 x 더하기 k를 대입을 하게 되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쓰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fx가 0부터 x까지 인테그랄에 루트에 ft 자리에 t 더하기 k가 들어가겠죠. t 더하기 k에 빼기 t 빼기 2의 dt 더하기 x 더하기 2가 되니까 이 루트 속을 간단히 하면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식이 나오겠죠. 여기 t끼리 없어지고요. k 빼기 2만 나오고요. 거기에 x 더하기 2가 주어져 있는 거고, 이것이 fx인데 fx가 다시 x 더하기 k니까 결과적으로 이 적분을 계산하면 이것은 상수니까 뭐 루트에 k 빼기 2의 x를 곱한 거죠. 거기에다가 x 더하기 2를 써주고 지금 이렇게 x를 묶어서 쓰면 이렇게 되죠. 그것이 x 더하기 k랑 같으니까 이것은 지금 좌우변이 모두 1차식 형태로 되어 있는 지금 그런 그 항등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 k가 2가 돼야 되고요. 또 요 x의 개수 1이 루트 k 빼기 2 더하기 1이 돼야 되니까 결국 루트 안에 k 빼기 2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k가 2가 되는 값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풀이를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에서 주어져 있는 이 식에 대해서 일단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 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속에 지금 t가 임의로 움직일 때를 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잘 정의가 되려면 이게 계산이 되려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0 이상이어야만 되죠. 따라서 결국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ft 빼기 t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x 더하기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주어진 문제의 식으로부터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x가 음수일 때는 이 식은 항상 0 이하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루트의 계산 결과는 항상 0 이상이니까 이 지금 피적분 함수 이 전체가 0 이상이고 그걸 0부터 x까지 적분을 하는데 x가 음수라고 하면 이것은 이게 0 이하가 되겠죠. 이 만일에 x가 양수면은 이것은 0 이상이죠. 근데 지금 이게 음수기 때문에 이것은 0 이하가 되니까 결국은 fx가 이 식인데 이거에서 이 식이 0 이하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더 크거나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동화가 성립하고요. 음수일 때는 결과적으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고 x가 음수일 때 이게 성립하니까 x가 음수일 때는 결국은 fx가 크거나 같기도 하고 작거나 같기도 하다는 것은 같아져야 되죠. 결국 x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k가 2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풀이를 한 번 더 보면 지금 이 조건가의 식이 이거죠. 이거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좌변은 지금 f'x고요. 우변에 대해서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 적분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요 피적분 함수의 t 자리에 다 x를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쪽을 미분하면은 x의 미분이 1이고요. 상수의 미분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식을 얻었는데 x가 음수일 때 지금 x가 음수에서는 1차식이었으니까 x 더하기 k 형태였으니까 미분이 1이죠. 따라서 이 좌변이 요게 1이고요. 그러니까 그 1인 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f'x가 1이고요. 1이 루트 안에 fx가 x 더하기 k죠. 빼기 x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양쪽에 1이 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쪽은 0이 되고요. 0은 루트에 k 빼기 2가 나와서 결국 k가 2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쓰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쉽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어요. 2-2번 문제에서는 지금 x가 0보다 x가 2보다 클 때 지금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나요? 지금 나 조건을 보면 앞에 있던 나 조건을 참고로 다시 여기 써 보는 게 낫겠네. 나 조건을 다시 써보면 x가 2보다 클 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fx가 x 더하기 2보다 크다는 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죠. 그 다음에 또 f의 4가 7이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죠. 이걸 이용을 해서 x가 2보다 클 때 fx를 구하라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일단 조건 가에 의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식이 얻어졌죠. 이 식에서 이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조건 나에 의해서 x가 2보다 클 때 fx보다 x 더하기 2가 완전히 크니까 결국에는 이걸 넘겨주게 되면 어떤 상황인가요? fx 빼기 x 빼기 2가 항상 양수라는 거죠. 양수라는 것은 뭐 0이 아니란 얘기니까
뭐 여기 지금 여기 루트를 씌워주더라도 0이 아니고 그래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 식의 우변이 절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좌우변을 다 요 우변의 식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변은 1이 되고요. 좌변은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분모가 0이 되면 이런 식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 때문에 이게 양수라서 분모가 0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형태를 보면 이 분모의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이 형태의 분모의 루트 속에 들어있는 거의 미분이 분자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보고 치환적분법을 이용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속에 있는 fx 빼기 x 빼기 2 전체를 t라고 두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dt를 계산을 해보면은 f의 x 여기 지금 f 프라임 x 빼기 1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환적분을 이런 방법으로 dt가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여기 지금 f 프라임 x 빼기 1의 dx 이 전체가 나와 있죠. 그것이 d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치환적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분모는 루트의 t가 되겠죠. 지금 이 분모 루트 속에 있는 전체가 t고요. 분자의 요 dx까지가 dt가 돼서 이것은 단순 계산이죠. t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으로 생각을 해서 적분 계산을 하면 2배 루트 t가 되고요. t를 다시 원래 변수 x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좌변을 적분한 모양이고요. 우변을 적분하면은 1의 적분 x가 되고요. 여기 적분상수를 하나를 써주면 되겠죠. 물론 이쪽에 적분상수 C1, 이쪽에 적분상수 C2 같은 걸 쓸 수도 있는데 그럼 C2 빼기 C1 같은 거를 여기서 C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식은 지금 X가 2보다 클 때 성립하는 식이죠. 근데 여기서 F4가 7이라고 했으니까 또 C가 결정이 될 수가 있죠. F4가 7이니까 그걸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식에서 양변에 X자리에 4를 대입하면 루트 안에 F의 X에 지금 4를 대입하면 F의 4가 7이라고 했죠. 빼기 4 빼기 2가 4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루트 7 빼기 4 빼기 2는 루트 1이니까 결국은 C가 얼마가 되나요? 여기 지금 좌변이 2가 돼서 C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F4는 7이라는 이 조건을 대입을 해서 C를 계산해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이건 편의상 지우고 가죠. 자, 그래서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C는 마이너스 2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은 지금 이 식을 또 다시 쓰면 2배 루트에 fx 빼기 x 빼기 2가 x 빼기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4배에 fx 빼기 x 빼기 2의 제곱이 x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누고 또 마이너스 x 빼기 2를 오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fx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또 전개해서 간단히 하면 4분의 1 x 제곱 더하기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클 때 fx가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것을 구한 거죠. 자, 2-3번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2-3번은 지금 f1의 값을 구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2-3번의 풀이를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어떤 걸 알고 있었냐 하면 그 내용을 잠깐 다시 보면은요. 여기 2-1번으로 다시 가서 보면 우선 여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x 더하기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fx가 x 더하기 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3번식을 보면은 f'x가 이와 같이 써지기 때문에 이 f' 일계도 함수는 결국 뭐 이상이냐 하면은 1 이상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소개가 무엇이 오건 간에 이 루트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은 이게 0 이상이죠. 거기에 1을 더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어떤 값 더하기 1은 항상 1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계도 함수는 1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2-3번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x가 0보다 작은 데서는 x 더하기 x가 2보다 큰 데서는 4분의 1 x 더하기 3이라는 걸 또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걸 활용을 해서 이 3번을 풀 수가 있고요. 여기 빈 종이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보겠어요. 그래서 좌표 평면이 이렇게 해서 지금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할 때요.
지금 우리가 0보다 작은 데서는 이 그래프가 x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비워야 되겠죠. 그래서 y는 x 더하기 2의 모양,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y절편이 2인 이런 직선이 되겠죠. y는 x 더하기 2가 되겠고요. x가 2보다 클 때는 여기 사실은 이 높이가 4가 돼서 여기서 포물선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y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 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y는 fx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라든지 2보다 클 때에 대해서는 fx를 앞에서 다 구했던 거고요. 이제 0과 2 사이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0과 2 사이에서 fx의 그래프나 아니면 함수를 찾아내게 되면 이제 f1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어진 함수 fx가 우리가 기본 가정에서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도 되죠. 연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 x가 0인 점에서 여기가 채워져서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연속성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2에서의 함수값이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채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어떤 걸 알고 있다고 했나요? fx가 x에 상관없이 항상 x 더하기 1 이상이고요. 또 1개 도함수는 1 이상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또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번엔 이 파란색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지금 검은색 두 점을 연결한 직선, 다시 말하면은 x 더하기 2, y는 x 더하기 2를 연장을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보죠. 이 파란색 직선이 요 0과 2 사이에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하면 요 사이가 사실은 이렇게 직선이 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 0과 2 사이에 어떤 점에서 만일에 이게 이 직선 파란색보다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파란색보다 물론 밑에 있을 수는 없죠. 지금 우리가 이미 x 더하기 1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0과 2 사이에서 파란색이거나 아니면 이 위쪽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일 어떤 점 여기 x0이 있어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이 파란색 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게 미분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2,4 이 점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최소한 x0하고 이 사이에 적당한 어떤 c가 있어서 거기서는 기울기가 1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요 점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점하고 요 점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우리가 보통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은 x0, fx0 하고 또 한 점 2,4.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아지죠. 그건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적당한 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균값 정리죠. 그것을 이번에는 뭐 이 연두색 같은 걸로 표시를 해볼까요? 이 두 점을 잇는 요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다시 말하면 여기 적당한 점이 있어서 그거랑 평행한 이런 접선이 여기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파란색, 이 녹색으로 표시한 이 점을 C라고 하면 이 C에서의 미분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 C에서의 미분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1보다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건의 위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점 x0를 잡더라도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파란색보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설명한 내용이 여기 답안지에 그대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또 fx가 x 더하기 1 이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좀 전에 그림에 설명한 것처럼 0과 2 사이의 적당한 x0에 대해서 fx0 요 값이 x0 더하기 2보다 커지는 이런 x0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요 두 점을 잇는 그 기울기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그거랑 미분값이 같아지는 적당한 C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FE가 4이기 때문에 요 식을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 존재하냐면
x0과 이 사이에 c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크죠. 왜냐하면은 fx0하고 x0 더하기 x0 더하기 2를 생각을 했을 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위에 있으니까 더 큰 걸 빼주게 되면 더 작아지죠. 그래서 이 부등호가 성립하고요. 이것을 간단히 해보면 이쪽이 1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 값이 평균 변화율이 1보다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아지니까 이 값이 1보다 작고 결국 f'c가 1보다 작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1 이상이라는 것에 모순이 되죠. 이 4번 식에. 그래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x 임의의 0과 2 사이의 x에 대해서는 이 값이 x0 더하기 2보다 커지면 안 되고요.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크거나 x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크거나 같으면서 작거나 같아지려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fx는 x 더하기 2가 돼서 0과 2 사이에서 이런 앞에 그림에서 표현했듯이 직선이 돼서 따라서 f1은 4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x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x가 2 이하인 모든 x에 대해서 x 더하기 2가 된다는 걸 지금 보인 거죠. x가 2 이상에서는 물론 이 포물선이 되고요. 따라서 결국 fx가 완전히 결정이 됐고 이 fx가 문제의 모든 조건을 사실은 만족을 하고요. f1이 3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fx가 문제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풀이를 보면은 앞에서의 계산 결과하고 또 f가 연속이라는 것을 이용을 이제 할 텐데 마찬가지로 fx가 0 이하에서는 x 더하기 2 이상에서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인 걸 이미 알고 있고요. 연속성에 따르면 0에서 함수값이 2, 2에서 함수값이 4라는 것을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gx를 fx 빼기 x 빼기 2라고 두겠어요. 그러면 g'x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앞에서 fx의 형태를 그러니까 fx가 만족시키는 그 식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여기서 계산한 식이 사실 요거죠. f'x가 요거인데 f'x가 루트의 요식 더하기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요걸 미분했을 때 f'x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빼기 1이 더 있으니까 여기 지금 요걸 미분했을 때 그래서 앞에 미분했을 때 여기 1까지 나왔지만 여기서 이걸 미분했을 때 또 여기 1이 하나 더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나오니까 상쇄가 돼서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g'x가 이 식이 나오기 때문에 0 이상이라는 거죠. 어떤 루트 속에 무엇이 들어있건 상관없이 루트 계산 값은 항상 0 이상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gx를 뒀을 때 g'x 일계도 함수가 항상 0 이상이니까 gx는 감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x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상수인 상태로 쭉 똑같은 높이로 가거나 더 커지거나 감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g0을 계산해보면 여기 0을 대입을 해보면 f0이 2라서 0이 나오고요. 또 2를 대입해보면 f2가 4라서 또 0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gx의 형태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에서 보면 0에서 0이고요. 2에서도 0이라는 거죠. 0에서 0, 2에서도 0인데 이 함수가 그래프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서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딘가에서 양수가 나오면 이게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2,0으로 갈 수가 없죠. 여기서 계속 가거나 더 커지거나 아니면 뭐 최대한 밑으로 간다 그래도 이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x제로에서 이와 같이 양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 0, 2가 있다고 할 때 2에서도 0, 0에서도 0이고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게 상수함수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x가 그러니까 gx가 이건 지금 gx의 그래프 gx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gx가 0이라는 얘기는 fx는 x 더하기 2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 같은 증명이 돼서 마찬가지로 0과 2 사이에서 x 더하기 2라는 것을 보여서 f1이 역시 마찬가지로 3이라는 것을 같은 방법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해서 2-3번 문항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일단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fx의 모양을 보면은 x의 절대값이 1 이하일 때 이와 같이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주어져 있고요. 또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이와 같이 유리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네요. 이 함수는 지금 연속함수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x의 절대값이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이 경우에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x가 1일 때 또 1이 나오고 뭐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속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과 마이너스 1에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 하면 fx를 t부터 적당한 s까지 적분을 하는데 주어진 실수 t에 대해서 요 s를 잘 찾아가지고 적분값이 2가 되게 하는 그 s를 우리가 gt로 정의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s가 사실은 유일하게 존재하고요. 그것을 gt라고 뒀을 때 또 gt가 미분 가능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주어진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야 될 것은 fx의 모양이 이렇게 x의 절대값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t부터 s까지의 적분이 2가 되는 이 f의 적분이 2가 되는 그 s를 gt로 정의한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3-1번은 g-1이 0이 되는 걸 보이는 거고요. 3-2는 gt가 t보다는 크거나 같고 t 더하기 2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걸 보이라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3-3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g'(t) 일개 도함수, 이 도함수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3-1번부터 한번 보죠. 3-1번 g-1이 0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말은 여기 t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0이 되면 적분값이 2가 된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의 적분이 2가 되는 걸 보이면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할 때는 지금 적분 범위가 x절대값이 1 이하니까 이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풀이를 보면 실제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를 적분하는데 그때 f는 지금 요 함수니까 이걸 적분하는 것은 쉽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적분이 사인 함수 형태고요. 여기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파이분의 2가 여기 곱해져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의 적분은 x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걸 대입을 해보면 0일 땐 다 0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와서 결국 빼기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적분 계산이 2가 나온다는 말은 g의 마이너스 1의 값이 0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3-1번은 뭐 쉬운 문항이 되겠어요. 자, 3-2번으로 넘어가죠. 자, 3-2번은 우리가 gt가 t보다는 크거나 같고 t 더하기 2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걸 보이는 문제죠.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고정된 실수 t에 대해서 h의 u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t부터 u까지의 fx의 적분으로 정의를 하면 h의 t는 어떻게 되나? u 자리에 t가 들어가게 되면 t부터 t까지 적분이니까 0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x가 1보다 클 때 우리가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죠. 이것은 왜 그런가요? 이걸 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2x 4제곱이 x의 4제곱 더하기 x의 4제곱인데 x가 1보다 크니까 뭐 이것보다는 당연히 뭐가 더 작나요? x제곱이 더 작을 거고 지금 x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절대값이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x 4제곱보다는 x제곱이 작고요. x 4제곱보다는 또 1이 더 작죠. 작으면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등호를 써줘도 되고요. 따라서 양변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의 4제곱이 1 이상이라는 요 식이 증명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fx가 1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그때는 이 함수가 일단 0 이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x가 여기 0부터 1까지 움직여 보면 여기 2분의 파이 x라는 것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니까 거기서 코사인 함수가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제일 작을 때가 x가 1일 때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0 이상인 거죠. 0에서가 그러니까 x가 1일 때 감소하니까 x가 1일 때가 제일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죠. 뭐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물론 좌우 대칭인 모양이고 그래서 0보다 큰 데서만 생각을 해보면 감소하고 있고 또 저기 지금 이건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인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뭐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여기 좌우 대칭이고요. 그래서 여기 1일 때 0,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고요. 지금 0일 때는 이 경우에는 여기 2분의 파이가 나오겠네요. 코사인 0이 1이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지금 우리 함수는 거기에 또 1이 여기 보면 1이 더해져 있어요. 1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fx가 1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x가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작거나 같을 때 모두 다 fx는 항상 1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성질을 생각을 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h의 t 더하기 2를 계산을 해보면 u 자리에 t 더하기 2가 들어가면 이 적분이 되는데 fx가 1 이상이니까 이 fx보다 1을 써주게 되면 더 작거나 같아지죠. 그럼 이것은 이제 구간의 길이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2 이상이라는 거죠. t 더하기 2를 대입했을 때 2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나? hu가 또 이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사이값 정리를 쓰면 적당한 c에 대해서는 적분값이 2가 되겠죠. 지금 여기 t일 때는 0이고요. 여기 요 자리에 t 더하기 2일 때는 2보다 크거나 같아졌으니까 적당한 c에서는 적분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적당한 c가 존재해서 그게 2가 된다는 말은 그 c가 바로 gt가 되죠. 그래서 gt가 요 c가 바로 사실은 gt인데 여기다 써보면 요 c가 gt죠. c가 구간 닫힌 구간 t 더하기 2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 말은 요 gt가 이 구간 안에 있다는 말은 gt는 t 이상 t 더하기 2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결국 요 부등식이 증명이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3-3번을 보겠어요. 3-3번은 앞에서 지금 이 부등식을 얻었으니까 여기를 양변을 모두 t로 나눠주게 되면 1 gt 나누기 t 1 더하기 t분의 2 뭐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써준 거죠. 그래서 앞에 3-2에 의해서 이게 성립하고요.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그 대소관계에 따라서 이 우변의 극한이 1이고 좌변도 극한이 1이니까 이 중간에 있는 t분의 gt의 극한도 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쪽의 극한도 1, 큰 쪽의 극한도 1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요거의 극한이 1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t에 대해서 gt를 대입했을 때는 적분이 2가 되는, 이건 이제 정의죠. gt의 정의였죠. 그래서 일단 이 식에서 t가 1보다 클 때 양변을 미분을 하겠어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에 따르면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죠. 지금 fx가 t가 1보다 클 때는 유리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 t가 여기서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아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f의 t가 1 더하기 t제곱분의 2t의 4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던 거죠.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f니까 지금 미분을 해보면, 자, 미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적분이 요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라고 나타내면 이게 f의 g의 t 빼기 f의 t 이런 모양이죠. 따라서 이 양변을 미분하면은, 지금 이것은 2였죠. 양변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대문자 f의 미분이 소문자 f고요. 거기에 합성함수 gt의 g't 빼기 또 f의 t, 요것이 우변의 미분은 0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 써보면 요게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g't에다가 이 f 안에 gt를 대입한, 이 f 안에 t 자리에 gt를 대입한 것이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빼기 ft가 요 모양이 된 거죠. 그것이 0이라는 이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고요. 이걸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g't가 구해지고요. 이 식에서 요것을 분자분모를 뒤집어서 쓰고, 그래서 여기 지금 t분의 gt 분의 1로 쓰면 요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쓰고요. 요 오른쪽은 분자분모를 다 t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얻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t분의 gt의 극한이 앞에서 1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였으니까 여기 극한이 1이 나와서요. 그래서 전체 극한을 대입하면 여기 1이니까 여기 2분의 2가 나와서 결국에는 1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해서 3번 문항에 대한 풀이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가을에 치러지게 되는 본 논술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